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노모 히데오 박찬호 선수의 성공으로 인해서 동양야구, 일본과 대한민국 선수들에 대해 그런 메이저리그의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타자의 길을 뚫어준 선수도 필요할 거예요. 그럼 어떤 선수가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치로 선수, 이치로 스키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치로 선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저희가 첫 번째 스토리에서 시리즈에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만 이치로 선수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치로 선수 메이저리그에서만 19년을 뛰었습니다. 이 선수가 27살 때 메이저리그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뛴 겁니까? 메이저리그에서 이 선수 아시죠? 2001년 데뷔하자마자 메이저리그 딱 2명밖에 나오지 않은 신인왕 MVP를 동시에 거머쥐었습니다. 19년간의 메이저리그 통산 타율이 3할 1푼 1리입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만 3,089개의 안타를 기록을 했고요. 통산 홈런 117개, 도루도 509개를 떴습니다. 1,420득점, 780타점을 기록하면서 이치로 선수도 뭐 당연히 일본 명예전당은 당연히 갈 선수고요. 메이저리그에서도 명예의 전당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10년 연속 올스타 그리고 골드글러브를 10년 연속 거머쥐었고요. 지금도 앞으로도 깨지기 어렵다 그러죠. 10년 연속 200안타 그 전 기록이 7년 연속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깨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시즌 최다 안타 기록 262개의 기록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치로 선수의 엄청난 어마무시한 성공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 선수들 야수에 대한 문을 활짝 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지난번에 소개 안 드린 내용 하지만 이치로의 대단함을 느낄 수 있는 기록을 몇 가지 뽑아왔는데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선수의 타구, 전형적인 스프레이 히터예요. 이치로 선수는. 이치로 선수 타구 방향 분석을 보니까 통산입니다. 우측 당겨친 타구가 19.7%, 한 20% 정도 되겠죠. 가운데 쪽으로 간 타구가 59.1%, 진정한 스프레이 히터인 거죠. 그럼 제가 평균하고 대비를 해드릴게요. 당겨친 타구가 19.7%라는데 메이저리그 평균 당겨친 타구가 얼마 나오냐? 27.8%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8%나 더 낮아요. 그렇다면 가운데 타구는 59.1%인데 메이저리그 평균은 53.9%니까 정타를 맞추는 타이밍을 제일 잘 맞은 타구도 역시 이치로가 높습니다. 밀어친 타구는 18.3%인데 이 선수는 21%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스프레이터로서 메이저리그에서 당시 사라지고 있었던 3할의 매력, 퓨어 히터, 순수한 정말 정확도에 기반을 둔 타자의 교과서적인 존재인지 이 기록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현대 야구하고 약간 반대되는 기록인데요. 여러분 이 부분은 조금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는 이제 세이버 매트릭스 이런 부분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강조되는 부분이 있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치로 선수의 통산 타구 스피드는요 82.8마일입니다. 근데 메이저리그 평균이 얼마인 줄 아세요? 88.5마일이에요. 이치로 선수의 타구 스피드가 무려 6%나 낮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 타구 스피드가 떨어진다고 이치로 보고 못 친다는 또는 이 선수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타구 스피드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또 하나 빠진 게 뭐냐? 하드 히트. 95마일 이상의 타구를 만들어내는 비율입니다. 이치로 선수는 통산 16.7%예요. 메이저리그 평균은 무려 38.7%입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꼭 강하고 멀리 쳐야지, 내가 타구 스피드가 빨라야지 무조건 좋은 타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OPS가 요즘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OPS에서 빠져있는 게 주루 부분이거든요. 주루 부분이 1도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 부분이 맹점이라면 지금 최근에 높게 평가받는 타구 스피드 또는 하드 히트 이런 부분도 이 선수의 유형이 어떠냐에 따라서 판단을 내려주셔야지 이 스피드 이런 수치만 보고 에이 아니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수비 좋은 것도 다 알고 있죠. 통산 수비율이 9할 9푼 3리입니다. 1000번의 기회에서 7번의 실수가 있었다는 얘기고 어깨 좋은 거 다 아시잖아요. 고살도 무려 123번입니다. 그러면서 현역 생활을 45살까지 하고 있고 지금도 클럽 야구에서 투수로도 나오고 일본에서 뛰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19년 동안 장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본 야수에 대한 또 그래서 한동안 메이저리그 구단에서 이치로 유형의 선수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었잖아요. 그 정도로 이치로의 역할이 컸다는 겁니다. 이 선수하고는 다른 각도로 또 그런 이미지를 준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쓰이 히데키 선수죠. 마쓰이 히데키 선수는 정말 이치로하고는 플레잉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스타일입니다만 그 다른 유형으로도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메이저리그에서 보여준 선수예요. 마쓰이 히데키 선수 마치 여러분 이거 아시죠? 유현진 선수가 원래 오른손잡이였는데 어렸을 때 아버님의 권유로 왼손을 쓰기 시작했고 지금 왼손잡이 투수로서 최고의 선수가 됐잖아요. 마쓰이 선수도 원래 오른손잡이였습니다. 근데 이때는 아버지가 아니라 형이에요. 형이 야 야구는 왼손잡이가 유리해. 너 왼손으로 쳐. 형의 권유로 왼손으로 치기 시작하면서 스타덤에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이 선수가 본격적으로 일본 프로 출신들의 그런 좀 주목받는 시기를 보시면 역시 등용문이라고 씁니다. 고시엔 대회에서 활약이에요. 이미 이 선수가 고시엔 대회 나갈 때 모든 팬들과 일본 구단의 눈길을 받았습니다. 이 선수가 어느 정도까지 상대 팀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는지요. 5타석 연속 고의 사고 나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야구에서 저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5타석 연속 고의 사고를 이 마쓰이 히데키에게 줄 정도로 상대팀의 공포의 존재였어요. 그러면서 이 선수가 92년도 예상대로 요미우리 자이언츠 1라운드 지명을 받고 프로에 입단을 해서 이 선수가 정말 뜨기 시작한 건 바로 프로 2년차부터입니다. 2년차 때 이제 20개 이상의 홈런 치면서 주전으로 도약을 했고요. 96년도, 2000년도, 2002년도 세 번의 MVP를 일본 프로야구에서 받았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소속팀 요미우리 자이언츠를 94년, 2000년, 2002년. 그러니까 본인이 MVP 받았던 세 번의 시즌 중에 두 번이 다 팀의 우승과 맞물릴 정도로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운명을 같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 뭐 아시죠? 마쓰이 히데키 선수의 별명 모르시나요? 예, 고질라입니다. 예, 고질라. 원래 뭐 최근에도 나온 영화도 있고 지금도 다뤄지고 있습니다만 원래 제가 알기로는 60년대였나요? 일본에서 만든 그 당시 괴수 영화의 주인공 이름이 가찔라라고 하나요? 뭐 고질라가 그때 처음으로 등장한 가상의 괴수죠. 사실은 이것도 약간 뭐 숨겨진 뒷얘기긴 합니다만 마쓰이 히데키의 별명이 고질라. 당연히 홈런 타자로서 그만큼 고질라와 같은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래 별명이 처음에 이 고질라 붙었을 때는 그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선수가 프로 입단할 당시에는 피부에 여드름이 그렇게 많이 나서 피부가 정말 안 좋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질라라는 괴수 보면은 이렇게 울룩불룩하면서 약간 그런 동어뱀 같은 약간 이미지 있잖아요. 피부가 안 좋아서 별명이 처음에 고질라라고 불렸다가 나중에 이 선수가 어마어마한 일본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장타자가 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괴력의 고질라가 된 케이스가 바로 이 마쓰이 히데키입니다. 마쓰이 히데키의 최고의 시즌은 바로 미국 프로야구 진출하기 1년 전이죠. 2002년도 50홈런을 기록한 선수가 됐고요. 일본 프로야구 딱 10년을 뛰었습니다. 1268경기에 출장을 했고요. 1390안타, 901득점, 889타점을 기록을 했는데 홈런을 332홈런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연평균 33개가 넘는 홈런을 기록했다는 얘기고요. 타율도 좋습니다. 타율도 통산 일본 프로야구 10년간 3할 4리. 그러면서 일본 프로야구의 통산 2위 기록입니다. 1250경기 연속 출장. 엄청나죠. 1250경기 연속 출장 기록을 세우긴 했는데 이게 나중에 메이저리그 진출한 이후에 마쓰이 선수가 무릎 부상 때문에 상당히 고전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 고질화된 무릎 부상을 이겨내지 못하고 은퇴랑 연결이 됐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본 프로야구 구장은 인조잔디 구장이 많아요. 거기서 무리할 정도로 이 선수가 연속 출장 경기를 이어간 게 결국 무릎의 노쇠화를 좀 앞당긴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2001 시즌이 끝나고 6년에
$6,400만 달러짜리 계약을 제시했습니다. 이 정도 계약 규모면요, 여러분, 그 당시 메이저리그에서도 고액 계약이에요. 그런데 일본 프로야구에서 이 정도 했었고, 근데 이걸 거절하거든요. 이게 100%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계약을 거절하고 나는 메이저리그를 가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요미우리에서 종신계약 주겠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중에 너 은퇴하면 감독도 할 수 있어 라는 얘기인데, 그 제안조차 마스 히데키가 거절을 했다고 해요. 이건 물론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흘러나온 얘기였어요. 2003년도에 뉴욕 양키스 선수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데뷔한 시즌에 2할 8푼 7리 16개 홈런 106타점, 이 106타점이 상당히 컸죠. 그러면서 양키 스타디움에서 데뷔전에서 만루 홈런을 기록을 하면서 이 뉴욕 양키스 팬들에게 강한 이미지를 심어놨어요. 이해에 이 선수가 이 성적상으로 신인왕을 받을 줄 알았는데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앙헬 베로아 선수에게 밀립니다. 근데 그때 밀리게 된 동기가 두 명의 기자가 우리는 마스 히데키를 신인으로 보지 않아. 그래서 두 명이 마스 히데키에 대한 투표를, 그러니까 신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나는 후보로 인정하지 않겠어 하고 표를 던지지 않아요. 이 영향으로 2위에 밀리게 되는데, 그 당시에 조지 스타인 브레너 구단주가 대노했었다 그럽니다. 왜? 그 전에 사사키, 이치로 다 일본 프로야구에서 뛰고 왔는데 신인왕 줬는데 왜 마스 히데키만 안 주냐고 되게 화를 냈었다고 하는데, 그때 흐름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선수도 처음엔 메이저리그에서도 조금 낮게 본 거죠. 얘들 와서 얼마나 하겠어. 그런데 와서 정말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그 전에 농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줄줄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니까 이제는 이 선수들을, 그러니까 일본 프로를 인정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일본 프로야구도 이건 거의 우리 급이야.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신으로 보면 안 돼 라는 분위기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도 31개 홈런, 이 31개 홈런은 아직도 동양인 선수의 한 시즌 최다 홈런, 물론 나중에 오타니 선수가 이걸 깨트렸어요. 깨트렸지만 그 당시 최고 기록은 남아있고, 2005년도에도 3할 5리 116타점.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마스 히데키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홈런을 30개 이상 친 적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타점을 늘 많이 거뒀어요. 그래서 메이저리그 팬들에게는 찬스에 강한 거포 스타일의 선수라는 이미지를 각인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도 일본 출신 선수로서 최초로 메이저리그에서 100홈런을 돌파를 했고요. 2009년도에는 8월 보스턴 레드삭스 양키스의 라이벌이잖아요. 펜웨이 파크에서 홈런 2방을 치면서 7타점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뉴욕 양키스 선수가 펜웨이 파크 원정을 가서 한 경기에 7타점 이상 기록한 게 1930년도 누게릭 선수 이후 처음이에요. 그 정도로 양키스 팬들이 왜 마스이를 그렇게 사랑을 했는지 이런 기록들을 하나하나 얘기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해 마스이 선수가 28개 홈런을 쳤는데, 처음에는 이 좌익수로 많이 뛰었거든요. 나중에만 전담 지명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28개 홈런 친 게 양키스 지명타자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이에요. 그리고 2009년이 정말 본인에게 잊을 수 없는 한 해였던 게, 이렇게 개인적인 영예도 있었습니다만 월드 시리즈에서 맹활약 펼치면서 팀의 우승을 안기고 본인은 MVP가 됩니다. 월드 시리즈 기록이 18타수 8안타예요. 8안타 중에 3개가 홈런이고 8타점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월드 시리즈 MVP 역사상 지명타자가 MVP 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 마스 히데키 선수가. 그러면서 베이브 루스, 루게릭 다 양키스 전설의 선수들이잖아요. 이 선수들 이후 역대 월드시리즈 3번째로 월드시리즈 타율이 5할 이상, 그리고 3개 이상의 홈런을 친 3번째 선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기록을 마지막으로 양키스하고는 작별을 고하게 되고요. 엔젤스로 이적을 해서 2할 7푼 4리 홈런 21개 기록하면서 아직까지 녹슬지 않은 기량을 발휘를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 선수가 이제 지명타자라는 한정적인 그런 자리만 차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계속 좀 떠돌아다니죠. 2011년도에는 오클랜드, 2012년도에는 템파베이, 그리고 2013년도에 양키스로 복귀를 하는데요. 1일 계약을 맺습니다. 하루 계약을. 하루 계약을 맺은 이유는 뭐냐? 양키스에서 정말 짧고 굵은 그런 선수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 은퇴식을 해주려고
하루 1일짜리 계약을 맺은 그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짧았지만 양키스 팬들이나 구단에 정말 강한 인상 또 그리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선수가 마쓰이 히데키였습니다. 그러면서 MLB 통산 성적 보시게 되면 1236경기에서 1254안타 175개의 홈런 2할 8푼 1이라는 훌륭한 성적을 남겼는데요. 마쓰이 선수도 이런 기록적인 부분을 살펴보니까 참 이 선수가 좋은 선수였구나, 잘하는 선수였구나 하고 제가 놀란 거는 이것도 메이저리그 통산 성적입니다만 우투수 상대 타율이 2할 8푼 1리 119개 홈런이고요. 좌투수 상대 타율 2할 8푼 4리 56개 홈런. 좌투수를 상대한 경우가 우투수의 절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홈런 수치는 오히려 좌투수 상대로 확률, 비율로 보면 더 친 거고요. 좌우투수 상대로 성적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투수 유형 가리지 않았고요. 전반기 성적 2할 7푼 7리에 95개 홈런. 후반기에 2할 8푼 9리에 80 홈런. 저희가 가장 쉽게 분류할 수 있는 부분 전체에서 이 선수는 편차가 없어요. 이러면 흔히 얘기해서 계산이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치로 선수가 남긴 업적이 대단합니다만 마쓰이 히데키는 동양 선수, 아시아 선수가 거포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마쓰이 히데키도 메이저리그의 동양 야구 선수로서는 한 획을 그은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